이른이 넘어서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사람 목소리 하나가 제 인생을 다시 열어줄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쯤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 좋아해 보신 적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희 덕질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임복자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를 깊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좋아한다, 팬이다. 이런 말은 늘 TV 속 젊은 사람들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트로트 경연을 봐도 저 가수 참 좋네, 참 잘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진심을 다해 좋아했던 적은 없었고, 얼마 전 손태진 님이 참 멋있네 생각을 해서 딸에게 부탁해 콘서트 한번 다녀온 게 다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남편이랑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해볼 여유 자체가 없었어요. 학교 선생으로 일했던 저는 아이들 키우며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기며 일까지 하다 보니,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 마음이 뭔지, 제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한 번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몸 여기저기에서 아프다는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떠났고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 옆에서 배 꿰매듯 뜨개질만 하다가 어느 순간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이 넘은 이 나이에 설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음악방송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저는 소파에 반쯤 누워서 평소처럼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를 잘못 잡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떠놓은 걸 한순간에 다 풀어버렸어요. 순간 너무 허무해서 손을 놓고 그냥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게 됐어요. 그때 화면에 용빈 가수님이 딱 나타나셨거든요. 처음에 저는 잘생겼네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가수님이 첫 음을 딱 내뱉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아주 오래된 돌덩이 같은 게 덜컥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하고 속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찡해지더라고요. 마치 오래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몸속에서 비집고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몸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운도 돌게 해주고 노화도 조금은 늦춰준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이 바로 그 호르몬들 때문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는 몸으로 먼저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였어요. 전화 받고 문자 받고 자식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 그게 전부였죠. 몇 년 전 제가 은퇴를 하고 아들이 와서 요즘은 유튜브로 내가 찾고 싶은 모든 걸 찾아볼 수 있다며 유튜브 하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핸드폰으로 사연도 듣고 음식 레시피도 찾아봤지만 진짜 가끔 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김용빈 가수님의 무대를 본 뒤 그 가수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용빈 가수님 무대가 끝나면 또 이상한 사연이 나오고, 잘못 눌러서 화면이 꺼지고, 다시 켜면 광고가 나오고,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이상한 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게 조금도 귀찮지가 않더라고요. 겨우겨우 유튜브를 켜고 검색창에 김용빈을 써넣고 공연 영상이랑 인터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영상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몸이 따뜻해지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던 가수여서 그런지 간간이 옛날 영상이 뜨는데 그 영상 찾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용빈 가수님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이 됐어요. 9시만 되면 눈꺼풀이 감기던 제가 새벽 1시가 넘는 시간까지 영상을 찾아보고 있었네요. 며칠 지나니까 유튜브에서 알아서 용빈 가수님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던데 알고리즘이라는 녀석, 내 남편보다 우리 아이들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 일상의 큰 부분이 그 영상들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영상만 보기가 아쉬워서 밑에 있는 댓글들을 눌러봤어요. 사람들이 남겨놓은 응원글, 고맙다는 말, 공연장에서 떼창했던 이야기, 행사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걸 하나씩 읽다 보니까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내 마음을 한 줄이라도 남겨보고 싶다.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평생 제 감정을 글로 적어서 남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가 글을 남긴다는 건 저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래도 용기를 한번 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남긴 댓글은 딱 이 한 줄이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냥 네 글자, 5글자 같은 문장인데 그 한 줄을 남기고 나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몰라요. 아, 글이라는 게 내 마음 한 조각을 밖으로 꺼내놓는 일이구나. 그걸 그날 처음 느꼈어요. 그 이후로 조금씩 글이 길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도 써요. 오늘 목소리가 유난히 깊고 고왔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2문장 쓰고 등록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제 안에서 멈춰있던 어떤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쯤 딸아이가 놀러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저도 모르게 용빈 가수님의 이야기만 나왔나 봐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딸아이는 웃으며 팬카페라는 걸 알려주더군요. 저희 딸은 H.O.T 팬이었어요. 그때는 도대체 쟤는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며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딸이 알려준 팬카페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나 용빈 가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바다처럼 모여 있더라고요. 나이도 정말 다양했어요. 젊은 친구들도 많고 저보다 조금 아래, 조금 위인 분들도 있고 저처럼 70이 넘은 분들도 계셨어요. 딸아이가 가입을 해주며 닉네임을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너무 소중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마음을 딱 담은 이름을 떠올렸어요. 이른에 만난 용빈, 이른이 넘은 이 나이에 처음 느껴본 설렘이라. 그걸 꼭 넣고 싶었어요. 딸아이는 이게 뭐냐며 웃었지만 저는 그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입을 하고 딸아이가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해주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뒤로 계속 알람이 뜨더라고요. 반가워요. 함께 오래가요. 환영합니다. 나이를 솔직하게 적었는데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여긴 그냥 팬카페가 아니라 내가 숨 쉴 수 있는 한 곳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팬카페가 제 일상 일부가 돼버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 먼저 팬카페부터 들어가 봐요. 밤새 누가 글을 올렸는지, 가수님 소식은 없는지 확인하고요. 요즘은 멜론 스트리밍이라는 것도 하고, 어플도 여러 개 깔아서 투표라는 것도 합니다. 처음엔 어려워서 딸을 한참 귀찮게 했어요. 덕질을 해봤던 딸은 제 마음을 이해하는지, 평소 같았으면 화내고 안 알려줬을 건데 자세하고 쉽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로그인도 어렵고 결국 딸은 또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적어둔 어플과 투표 방법들을 전부 적어주고 로그인까지 다 해주고 로그인 방법까지 적어줬는데 그게 제 다이어리에 4장이나 되는 분량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안 한다고 포기했겠지만 진심을 간절하니 이게 또 되더라고요. 오전에는 뜨개질하면서 휴대폰을 들어 새 글이 올라왔나 들여다보고 점심 먹고 나면 공연 스케줄표를 캡처해서 캘린더에 표시해 두기도 해요. 그러다가 저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분들 몇 명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단톡방까지 생겼어요. 그 방에서는 하루 종일 용빈 가수님 이야기만 해도 누구 하나 지루하지 않아요. 오늘 올라온 사진,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 노래 부를 때 올려다본 눈빛, 행사장에서 있었던 귀여운 실수까지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같이 떠올리면서 하루를 보내요.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이상하게 정이 들어요. 어느새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뜨개질을 오래 해왔어요. 걱정이 많을 때도, 마음이 복잡할 때도, 그냥 손이 가만히 있으면 어색할 때도 항상 바늘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팬카페에서 우리 팬클럽 상징색이 하늘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날 바로 실가게에 갔어요. 가서 하늘색, 파란색 계열, 하늘색과 잘 어울리는 흰색 등실을 잔뜩 사와서 작은 동전 지갑을 뜨기 시작했어요. 코를 잡고 한 코 한 코 떠나가고 모양이 잡혀갈수록 뿌듯하더라고요.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 지갑이 그냥 지갑이 아니라 내 마음 한 덩어리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늘색 파우치도 뜨고 작은 키링도 만들었어요. 단톡방에서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용기 내서 선물로 보내봤거든요. 복자님, 진짜 예뻐요. 정성 너무 느껴져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며칠 동안 발이 땅에 안 닿는 느낌이었어요. 요즘은 정말 그 재미로 살아요. 제 손에서 나온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된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지 몰라요. 올해 10월에는 행사가 유난히 많았어요. 솔직히 제 나이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줄 꿈에도 몰랐어요.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지하철도 타고 행사장 입구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집 근처에 대절버스가 자주 와서 그 버스를 자주 이용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 힘들어. 그냥 집에 있자. 이랬을 텐데. 지금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오늘 가수님 뵙는다. 이 생각 하나로 발걸음이 가볍게 떨어져요. 행사장에 도착해서 하늘색 응원봉이 쫙 펼쳐진 걸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사이에 끼어서 사진도 찍고
응원 문구 든 피켓도 들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같이 손을 흔들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먼 곳까지 스스로 왔어. 이렇게 설렐 수 있구나. 그 사실이 참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행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는 얼굴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있고, 나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은 이에 3명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하늘색 응원봉 하나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방 말문이 열렸어요. 행사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발을 주물러 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젊을 때 이렇게 내가 좋아서 움직인 적이 있었나? 결혼 이후의 제 인생은 대부분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집을 위해 쓰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좋아서 움직이고, 보고 싶어서 가고, 설레서 하루를 보내요.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런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고마운 마음이 더 커요. 10월 한 달 동안 제 휴대폰은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유튜브로 공연 스케줄 확인하고 팬카페에서 이동 경로 톡 정리해 놓은 거 보고 단톡방에서는 언니, 어디쯤이세요? 지금 리허설 중이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오고 갔어요. 그 단톡방이 저한테는 새로운 거실 같은 공간이 됐어요. 문 열면 항상 누가 먼저 와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고, 웃음소리가 있는 곳.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늘 무대 진짜 좋았어요. 하늘색 조명이라 더 예뻤어요. 제가 뜬 파우치 사진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사진도 올리고 느낀 점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 안에서도 복자 언니라는 이름으로 제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용빈 가수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제 몸이 제일 먼저 반응을 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가 먼저 아팠어요. 일어나서 한참을 이리저리 다리를 주물러줘야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알람 울리기 전에 눈이 먼저 떠져요. 오늘은 팬카페에 뭐 올라왔지? 오늘 스케줄은 뭐더라? 단톡방에서는 빈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단톡방에서는 아침부터 어제 했던 행사, 공연, 방송 이야기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 얼마 전 콜레스테롤 약을 타러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설레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혈액순환도 돕고 통증도 덜 느끼게 만들고 무기력도 줄여준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구나 싶었어요. 아직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축 늘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으로 지낼 수 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저는 팬카페에서도 꽤 활동적인 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른에 만난 용빈이라는 닉네임 덕분에 사람들이 저를 잘 기억해줘요. 복자님이다. 지갑 받았던 사람인데요. 정말 예뻤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쭉 올라가요. 예전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늘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 자기 속도로 응원하고 움직이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괜찮구나.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즌 공구가 떠요. 팬카페 공구 글이 딱 뜨면 저는 자동으로 자세를 고쳐 앉아요. 예전 같으면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애들한테 부탁했을 텐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로 제 카드 번호 입력하고 주소 쓰고 배송 조회까지 혼자 다 해요. 처음 결제할 때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 누르면 돈이 홀랑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조심조심 눌렀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공구 공지가 뜨면 가슴이 먼저 두근거려요. 응원봉이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포장을 뜯다가 괜히 눈물이 났어요. 이게 엄청 거창한 물건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는지 지금도 딱 잘라서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냥 늦게나마 제 인생에 이런 설렘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고마웠어요. 집 안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은 역시 남편이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평생 자기 옆에서 조용히 뜨개질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색 파우치 뜨고 휴대폰 붙들고 웃고 있고 어디 행사 간다고 새벽같이 나갔다 들어오고 이 모습이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식탁에서 휴대폰으로 팬카페 글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말 없이 다가오더니 허리를 숙여서 제 화면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거기에는 제가 올린 글하고 팬들이 달아준 댓글들이 잔뜩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표정이 조금 서운하면서도 궁금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질투 비슷한 것도 조금 느껴졌고요. 거기에 남편은 툭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적당히 해. 신기하게도 저는 거기에 통쾌함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만 살던 저였는데 저에게도 다른 설렘이 찾아온 거죠. 누군가가 나를 두고 조금이라도 질투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에 엔돌핀이 솟아나는 느낌이었어요. 행사가 많던 10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 일상은 아예 다른 모양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손녀 사진이나 들여다보면서 하루를 흘려보내는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팬카페 스케줄 보드에 맞춰서 하루를 움직여요. 아침에는 용빈 가수님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고 점심에는 하늘색 파우치 뜨면서 다음에 누구 줄지 생각하고 저녁에는 단톡방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렇게 한 달을 살고 보니까 몸도 마음도 전부 살아 움직이는 상태가 돼 있었어요. 사람은 어떤 계기로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저는 이걸 70이 넘어서야 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어떤 분은 여행으로, 어떤 분은 새로운 취미로, 어떤 분은 운동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신다는데 저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된 사람이에요. 용빈 가수님의 목소리가 제 몸의 길을 다시 열어줬고 굳어있던 마음을 다시 흔들어줬고 어두웠던 일상을 다시 환하게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70대가 된 게 예전처럼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일은 이후에는 용빈 가수님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동지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70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웃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저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나 지금 설렌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요즘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용빈 가수님을 좋아하게 된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이 되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이 걱정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어떤 영상부터 볼까? 오늘은 누구랑 톡을 나누게 되려나? 오늘은 하늘색 실로 뭘 떠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하루의 목적이 생겼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예전에도 뜨개질은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심심해서, 손이 심심해서 하는 정도였어요. 지금은 내가 만든 하늘색 지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달라요. 복자님, 저도 갖고 싶어요. 언니, 다음에 파우치 뜨면 줄 서도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실 고르는 것부터가 다르더라고요. 팬클럽 색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하늘색을 골라보려고 실가게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한 코 한 코 떠 내려가다 보면 이게 그냥 지갑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담아 만든 작은 선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받으신 분들이 정말 예뻐요. 정성이 너무 느껴져요. 라고 글을 남기면 가슴 깊은 곳이 정말 환해져요. 어느 날은 단톡방에 제가 만든 지갑 사진을 올렸는데 채팅창이 하늘색 하트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어요.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걸 이렇게 예쁘게 봐주는구나. 그날 이후 팬들은 저를 단톡방 뜨개 언니라고 불러요. 젊은 친구들도 복자 언니, 그냥 놔줘 주지 말고 공부해요. 실값도 만만치 않을 건데. 젊은 친구들이 저를 위해 준다는 느낌에 더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말라있던 나무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제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제 일상의 활력소예요. 행사가 많던 10월 중에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제가 미리 떠두었던 하늘색 동전 가방을 잔뜩 들고 가방에 쏙 넣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날씨도 참 좋았어요. 바람도 선선하고 하늘도 예쁘고 오늘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행사장 앞에 도착하니까 단톡방에서만 보던 분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저 유진이에요. 복자 언니, 저예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가웠어요. 매일 아침 단톡방에서 이야기 나누고 요즘은 자식들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사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파우치를 하나씩 꺼내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분들이 작은 파우치 하나에도 정말 눈을 반짝이면서 언니,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데워줬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방을 몇 번이나 열어봤는지 몰라요. 아, 실 더 사야겠다. 이번에는 다른 모양도 떠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설렘을 품고 돌아왔어요. 회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제 표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거울 보면 늘 피곤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만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봐도 좀 부드러워졌어요. 웃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사람이 설레면 몸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피를 잘 돌게 하고 세포까지 깨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진짜라고 믿어요. 요즘 거울 보면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져 있어요. 주름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아, 나도 아직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스스로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변화를 옆에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역시 남편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냥 습관대로 살았어요. 밥 먹고 TV 보고 가끔 말 몇 마디 하고 지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도 다니고 휴대폰으로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톡도 하고 집에서 파우치 뜨면서 혼자 콧노래도 부르고 있으니까 남편 눈에는 제가 조금 멀어지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도 조금씩 따뜻함을 나누려고 해요. 어느 날 저녁에는 제가 만든 하늘색 파우치 하나를 남편에게 툭 내밀었어요. 당신도 동전 많잖아. 여기 넣어. 그랬더니 남편이 색깔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괜히 흐뭇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요즘 저는 늦게나마 나를 찾았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용빈 가수님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그냥 가수 이름이 아니라 제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을 열어준 열쇠 같아요.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설렐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웃을 수 있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지고,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존재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언제까지가 됐든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가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공연이 있을지, 제가 또 어떤 뜻의 작품을 만들게 될지, 단톡방에서는 또 어떤 웃긴 이야기들이 나올지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일들로 가득해요.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도 쭉 좋아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른에 만난 용빈이라는 닉네임, 늦게 만났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또 더 뜨겁고 더 깊은 사랑이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서 하늘색 실을 바늘에 걸어요. 한 코 한 코 떠나가면서 마음속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복자야, 잘 살고 있다.
느꼈다. 이제야 너로 사는구나.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제 삶에 충실하고 있고, 충분히 설레고 있고,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빈 가수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다시 살아난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렘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찬란한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른이 넘어서 처음 덕질을 시작한 임복자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